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어느 마을에 일을 너무나 하기 싫어하는 야가 빠진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에밀리와 엠마 이렇게 두 딸이 있었는데 엠마는 너무나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소녀였어요. 그러나 에밀리는 정말로 성실하고 재능이 있는 소녀였죠. 하지만 엠마가 더 어리다는 이유로 엄마는 엠마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고 마치 아기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에밀리는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죠. 에밀리! 어서 청소 끝내고 십자수 만들어다 내다 팔어! 엄마와 여동생 에밀리의 게으름 때문에 에밀리는 오후에 혼자 장에 나가서 수공의 십자수를 팔아야 했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엠마를 위해서만 요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에밀리는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물 가장자리에서 십자수를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손으로 코바늘을 사용해서 십자수를 놓았죠. 근데 갑자기 수탉이 그녀에게 올라타더니 꼿꼿해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너 뭐 하는 거야, 수탉아? 어서 내려와. 안 돼, 내 십자수. 에밀리는 우물에 십자수를 떨어뜨려 무척 슬펐어요. 우리 엄마가 이걸 알게 되시면 엄청 화내실 텐데 이제 어떡하지? 꺾기야 까까까까까까까까 머리를 쏴 양동이를 쏴 까까까까까까. 에밀리는 수탉이 말하는 대로 우물에 걸려있던 양동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나 에밀리는 양동이를 거의 집을 뻔하다가 중심을 잃어 우물에 빠져버렸지 뭐예요. 눈을 뜬 에밀리는 알록달록한 꽃들로 뒤덮인 정원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랐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내가 어떻게 이리로 오게 됐지? 에밀리가 그렇게 말하곤 잠시 걷는데 그녀 앞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당근을 꺼낼 수가 없어요. 에밀리는 곧장 그 토끼를 도와 단숨에 토끼가 원하던 당근을 주워주었답니다. 토끼가 행복해하며 길을 나서자 에밀리도 자신의 길을 떠났어요. 맛있다. 고마워요. 냠냠냠냠냠. 그러다 잎이 말라 비틀어진 장미를 보게 되었죠. 저기, 나한테 물 조금만 줄래? 안 그러면 썩어버릴지도 몰라. 에밀리는 곧장 분수로 가서 장미의 바람대로 물을 손바닥으로 가져가 장미의 뿌리에 물을 주었어요. 그러자 장미에게서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났답니다. 그러자 장미가 무척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어. 에밀리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 하나를 지나고 있었죠. 집 앞에는 마녀처럼 생긴 이상한 여자가 에밀리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에밀리는 이 여자가 무척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소녀야. 이리 오렴.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으니. 에밀리는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여자에게 갔어요. 내 이름은 엄마 홀이야. 모두들 나를 무척 사랑하지. 만약에 네가 내 집을 좀 관리해주면 너는 얼마든지 그 집에 머물러도 된단다. 그저 매일 아침 내 침대에 깃털로 덮어주기만 하면 돼. 그 집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시 같이 있어 드릴게요. 에밀리는 엄마 홀이 원했던 대로 그 집을 아주 잘 관리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성실하게 엄마 홀의 침대를 깃발로 잘 덮어주었지요. 엄마 홀은 에밀리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에밀리를 위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곳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녀의 원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젠 집에 가야 돼요. 에밀리, 네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나와 함께 있어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당연히 넌 집에 가야지. 가는 길을 같이 가주마. 고마워요, 엄마 홀. 엄마 홀은 에밀리를 커다란 황금문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에밀리가 그 문을 통과하자 그녀는 새 옷과 금으로 한껏 치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여기 네가 우물에 빠뜨린 코바늘과 십자수도 있어. 가져가렴. 엄마 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후 엄마 홀은 에밀리의 눈을 가리고 그녀에게 셋을 세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숫자를 세었지요. 하나, 둘, 셋. 에밀리가 눈을 뜨자 바로 집 앞이었어요. 꼬꾸다! 에밀리가 왔다! 이제 황금 소녀야! 꼬꾸다! 에밀리를 본 엄마와 동생 엠마는 놀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있는 거야? 응? 엠마, 입 닫아라.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해보렴. 어디서 이 금덩어리를 얻어온 게냐? 에밀리는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엠마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탐욕스러운 엄마는 엠마를 우물가로 보냈고 엠마는 우물에다가 십자수와 코바늘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쫓아 엠마도 우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엠마는 잠시 후 눈을 떴고 정말로 에밀리가 말했던 그 신비로운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걷다가 진짜로 그 토끼를 만났고 토끼는 엠마에게도 똑같이 당근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난 토끼 때문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구나. 엠마는 토끼를 돕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거의 말라 비틀어지기 일보 직전인 장미를 발견했는데 그 장미도 엠마를 보자 부탁을 했지요. 난 물을 줄 수가 없단다. 넌 가시도 있고 그 가시 때문에 내 손이 찔리면 어떡하니? 안 그래? 엠마는 장미도 돕지 않고 길을 나섰어요. 이제 엄마 홀의 집을 지나고 있었지요. 여기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한테 일 좀 주시겠어요? 엄마 홀은 엠마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었어요. 기억하렴. 매일 아침 내 침대 위에 깃털을 올려주어야 한단다. 엠마는 모두 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첫날에는 일을 무척 잘했어요. 깃털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눕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일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이 나날이 더러워지고 있었고 엠마는 엄마 홀의 침대 깃털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엄마 홀은 엠마가 약속한 대로 일을 하지 않자 무척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넌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구나. 엠마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왜냐면 어서 빨리 금장식과 멋진 옷을 선물 받고 싶었으니까요. 네, 어서 저한테 상을 주세요. 그래야 집에 가지요. 엄마 홀은 그녀를 황금문으로 데려갔어요. 엠마가 그 문을 통과하자 기대했던 황금 대신에 세상에 진흙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예요? 이 문은 네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비를 내려주지 않은 거란다. 이제 셋을 세고 집으로 돌아가렴. 하나, 둘, 셋.
엠마는 자신의 집 정원을 발견했어요. 그녀를 본 스탈근 이렇게 울기 시작했죠. 꼬꼬닥! 엠마가 왔어! 진흙 소녀야! 꼬꼬닥! 그녀의 엄마와 에밀리는 엠마가 진흙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엠마는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엄마 홀이 내린 벌이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엠마는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는 더 영리해져서 언니 에밀리처럼 십자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자매는 십자수를 만들어 팔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게으른 소녀.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아빠와 어린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딸 중 한 명은 무척 부지런했지만 다른 한 명은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진짜 안 도와주네. 나 너무 힘들다고. 싫어. 네가 벌써 청소 다 했잖아. 이제 내 손까지 더럽히게 하려고? 이왕 하던 거 네가 다 해. 소녀들의 늙은 아버지는 무척 열심히 일하셔서 항상 피곤했어요. 그들은 항상 수프와 말라버린 약간의 빵으로 저녁을 때웠죠.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그녀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애비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애비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도 어른이고 하니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좋겠어. 어서들 일을 찾아보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찾아볼게요.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여동생이 일을 구할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적성에도 맞을 거고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아빠. 늙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일을 찾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이 되고 부지런한 딸이 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조언을 해주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거라. 그리고 일을 즐기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감사해요, 아버지. 말씀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오냐 내 딸, 잘 다녀오거라. 부지런한 딸이 직업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이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게으른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다 못해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부지런한 소녀는 며칠 내내 걸어 다녀봤지만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잠시 후 그 부지런한 소녀는 뿌리와 가지가 온통 말라버린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녕 소녀야. 내 마른 가지를 깨끗이 다듬어주고 내 뿌리에 물 좀 부어주겠니? 부탁해. 그 부지런한 소녀는 손바닥이 부어오를 때까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시려던 물을 모두 나무 뿌리에 부어 주었죠.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네가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네. 어떡하지? 난 괜찮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 거니까. 그리고 걸어가면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조금 더 멀리 가던 소녀는 갈라지고 거의 부서진 난로를 하나 발견하게 됐죠. 안녕 얘야, 혹시 날 좀 고쳐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니? 부지런한 소녀는 가까운 곳에서 진흙을 좀 가져다가 난로에 갈라진 균열을 메워주었어요.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넌 나 때문에 더러워져 버렸구나. 옷은 신경 안 써도 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탤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소녀는 새로워진 난로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떠났어요. 잠시 후 예쁜 양이 하나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석탄처럼 까맸죠. 안녕, 작은 소녀야. 갑자기 석탄을 뒤집어 써서 너무 더러워졌어. 혹시 나를 호숫가에서 씻겨줄래?
소녀는 호수 옆에서 그 양을 씻겨주었어요. 양은 하얗고 부드러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고마워. 그치만 네가 나 때문에 다 젖어버렸네. 도움이 필요해서 도운 것뿐이야. 게다가 전엔 무척 더러웠는데 이제 깨끗해졌어. 부지런한 소녀는 가던 길을 마저 떠났어요. 밤이 되고 어두워지자 그녀는 7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불쑥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소녀요, 너만 좋다면 여기서 일을 해보렴. 우리 집엔 방이 7개란다. 매일같이 방 6개만 열심히 청소하면 돼. 7번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부지런한 소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요정이 말한 대로 1년간 매일 6개의 방만을 열심히 청소했죠. 그리고 7번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부지런한 소녀는 돈을 충분히 벌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요정들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물론이지 소녀야. 이제 집에 가도 좋아. 근데 왜 7번째 방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거니? 우리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이든 바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한테 맡겨진 일은 6개의 방을 청소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요정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너의 그 정직함과 부지런함에 보답을 좀 하고 싶구나. 이리 좀 와보렴. 따라와봐. 그 요정들은 어린 소녀에게 7번째 방에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소녀가 들어간 그 방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어요. 이제 이 금은보화 위로 뒹굴어서 네 몸에 붙는 건 모두 다 네 것이란다. 알겠지? 부지런한 소녀는 동전 위를 사방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금은보화가 달라붙은 소녀는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이제 요정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오는 길에 그녀가 씻겨준 양을 만났어요. 그 양은 온통 진주로 둘러싸여 있었죠. 네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 어린 소녀야. 받아. 이 진주들 네가 원하는 만큼 모두 가져가. 부지런한 소녀는 양에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팔과 목에 진주를 감고서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그녀가 고쳐준 난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가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가져가. 이 빵과 케이크 다 네 거야. 맛있을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난로가 준 빵을 조금 먹고는 집에 가져가려고 잘 챙겨서 가던 길을 마저 떠났죠. 조금 더 멀리 가자 이번엔 나무를 발견했어요. 가지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안녕 작은 소녀야. 너의 도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단다. 가져가. 포도 주스는 다 네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고마워하며 나무와 헤어져 가던 길을 마저 재촉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정말로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 아버지와 게으른 소녀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소녀의 보따리에는 금은보화로 가득했답니다. 그러자 게으른 소녀는 부자가 된 부지런한 소녀를 보고 무척 질투가 났어요. 저 동전들 좀 봐봐. 어서 부자 가족을 찾아내서 일을 해야겠어. 쟤는 진주를 가졌지만 나는 에메랄드를 받을 거야.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한테 일을 하러 가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렴 딸아. 하지만 집에서도 일을 안 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니?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출발했어요. 그녀 역시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못 가 소녀가 발견한 마른 가지 나무는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 작은 소녀야. 혹시 날 좀 도와줄... 햇빛 아래 있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내 머리도 지저분해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길을 떠났고 잠시 후 갈라지고 부서진 난로를 발견했어요. 난로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내 손이 얼마나 얇고 섬세한데 내 손을 더럽힐 순 없죠. 손톱도 망가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이번에도 난로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양을 발견하게 되었죠. 석탄이 묻은 그 양도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상에. 너무 더럽다. 저쪽으로 가버려. 그 게으른 소녀는 도망쳤어요. 게으른 양 같으니라고 스스로 목욕도 못한다. 게으른 소녀는 금세 아주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그 집 주인인 7 요정들에게 다가가 일거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정 중에 대장인 한 요정은 1년간 머물며 오직 6개의 방만 청소해달라고 했죠. 잊지 마렴 소녀야. 절대로 저 7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알겠지? 게으른 소녀는 마지못해 몇 달 동안 6개의 방만 모두 청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그 7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 방에는 금은보화 대신 벌과 박쥐들로 가득했어요. 그 벌들은 게으른 소녀를 잔뜩 쏘아서 온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 소녀는 몹시 아파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집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양을 발견했어요. 그 양의 몸은 온통 진주로 덮여 있었어요. 소녀는 진주를 뺏으려고 양을 잡고 싶었지만 그 양은 도망쳐 버렸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걸어가느라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바로 그때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난로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난로 위에는 신선하고 따뜻한 빵이 잔뜩 있었죠. 소녀가 빵 조각을 좀 사려고 했지만 난로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소녀는 손을 데이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빠져나온 게으른 소녀는 역시 도움을 거절했던 나무를 만나게 되었죠. 나뭇가지에는 신선한 과일이 잔뜩 열려 있었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가 포도를 좀 따보려고 하자 나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소녀가 오른쪽으로 달려가면 그 나무는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뛰어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진 그 게으른 소녀는 과일 따는 것을 포기했어요. 소녀는 이틀을 내리 쉬지도 않고 걸어가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소녀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쳐서 온 소녀를 보고는 무척이나 놀랐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굉장히 후회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연 언니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도 배우게 된 것 같아. 기억하렴 딸아. 네 삶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날 이후 그 게으른 소녀는 더 이상 게으르게 놀지 않았어요. 두 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고 대가도 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이 작은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열심히 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거위 치는 소녀. 옛날 옛적 어느 멀고 먼 나라에 여왕과 그녀의 딸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성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공주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항상 공주를 보호했죠. 어느 날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녀는 다른 왕국의 왕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왕은 그녀의 딸에게 보석 상자를 하나 가져가도록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만약 누군가 네가 공주라는 걸 알게 된다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 군인보다도 내 하녀와 함께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알겠지? 착한 요정도 공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정은 팔라다라고 하는 말하는 말을 선물했죠. 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주님.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단다, 공주야. 자, 이걸 받으렴. 그 요정은 공주에게 별 3개가 있는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마법 손수건이란다, 공주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렴. 알겠지? 공주는 팔라다를 타고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하녀는 당나귀를 타고 있었지요. 몇 시간이 흐른 후 숲길을 따라가던 공주는 너무 피곤해진 나머지 좀 쉬려고 가던 길을 멈춰야 했어요. 너무 목말라. 우리 참 물이 있었지. 그거 좀 나한테 줄래? 응? 하지만 하녀가 이미 물을 다 마셔버린 뒤였죠. 죄송해요, 공주님. 목이 타서 제가 다 마셔버렸네요. 전 공주님 하녀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공주는 하녀의 태도에 무척 놀랐지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공주가 가던 길을 멈췄어요. 충직한 하녀요. 저 연못에서 물 좀 떠다 주시면 좋겠어요. 전 공주님의 하녀가 아니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말에서 내려 직접 물을 떠드세요. 공주와 팔라다는 눈을 마주쳤어요. 저 하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공주님. 아무래도 저 하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주는 말에서 내려 엎드린 다음 손바닥으로 직접 물을 떠 마셨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 있던 마법 손수건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공주님. 저 하녀는 아주 위험해요. 하지만 공주가 물을 뜨기 위해 엎드려 그 손수건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안 돼! 손수건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자 그 하녀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공주도 별 힘이 남아있지 않겠지. 이제부터 내가 모든 명령을 내릴 거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자, 그 공주 옷을 벗어서 나한테 줘야 해. 그리고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된단다. 이제부턴 내가 공주야.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널 가둬버릴 거야. 알겠니? 하녀는 공주의 옷만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타던 말 팔라다까지 가졌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죠. 한편 진짜 공주는 당나귀를 타고 아주 천천히 하녀를 따라갔어요. 얼마 후 둘은 왕자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자가 그들을 반겨주었죠. 왕자는 그 조수가 당연히 공주라고 생각해 그녀를 초대했어요. 사실은 진짜 공주인 그 하녀도 보게 되었답니다. 왕자님, 저 아이는 하녀예요. 굳이 왕자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거리를 좀 주고 우리가 있던 궁전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왕자님? 그래서 왕자는 그렇게 했고 그녀를 거위 치는 콜라드라는 이름의 소년에게 소개했어요. 너도 콜라드를 도우면서 거위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저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심술궂은 말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사실이면 더 좋고요. 여기 오는 길에 저를 아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왕자는 그의 하인을 불러 그 말을 마구간에 묶어버리라고 지시했어요. 하녀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비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왕자를 속였답니다. 진짜 공주는 그녀의 말 팔라다가 묶여있게 되자 무척 슬퍼했어요. 그녀는 즉시 말을 보러 헛간으로 갔어요. 불쌍한 팔라다는 사슬에 묶여 서 있었죠. 팔라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만약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무척 슬퍼하실 거예요, 공주님. 슬프지만 공주는 팔라다 곁을 떠나 콜라드와 함께 초원에서 거위를 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바위에 앉아 잠시 쉬며 머리카락을 고정하던 금으로 된 머리핀을 풀렀어요. 콜라드는 이 빛나는 머리핀을 보고 곧장 하녀에게서 그 머리핀을 뺏어 가져가고 싶었어요. 금빛 머리핀이네. 그 머리핀이 정말 갖고 싶어. 내 머리를 가만히 둬. 불어라, 폭풍이여. 불어라, 빠르고 강력하게. 콜라드의 모자를 빼앗아 가져가 버려. 바로 그 순간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 콜라드의 모자를 날려버렸어요. 모자는 산을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콜라드는 가까스로 모자를 잡을 수 있었지요. 다시 머리를 묶은 공주는 그녀의 금빛 머리핀을 숨겼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거위를 몬 콜라드와 공주는 마침내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콜라드는 즉시 왕에게로 가서 섰어요. 왕께서 주신 저 이상한 소녀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콜라드. 진짜 이상해요. 말과 대화를 하지 않나? 제 모자를 바람에 날리고 놀려요. 일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답니다. 다음날 왕은 몰래 공주를 따라가 보았어요. 공주는 먼저 헛간으로 가서 사슬로 묶인 팔라다에게 말을 걸었죠. 진짜로 말하는 말을 보자 왕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곧이어 콜라드와 공주가 거위를 모는 초원으로 가서 숲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공주가 머리에 금빛 머리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불어라, 폭풍이여. 불어라, 빠르고 강력하게. 콜라드의 모자를 빼앗아 가져가 버려.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날려보내지 뭐예요? 콜라드는 모자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사이 공주는 금빛 머리핀을 다시 머리카락 속에 숨겼어요.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란 왕은 그들 몰래 즉시 궁전으로 되돌아왔어요. 밤이 되자 왕은 공주를 불러들였어요. 그는 그녀가 대화한 팔라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금빛 머리핀과 거센 바람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공주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폐하. 만약 제가 말하면 감옥에 가고 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거라 소녀여. 어서. 공주는 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가 진짜 공주였구나. 걱정 말거라. 아무 일도 없을 거란다. 어서 원래 네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렴. 왕은 즉시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불러들여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날 밤 가짜 공주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궁전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진짜 공주는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가짜 공주는 반대쪽에 앉아 있었지요. 진짜 공주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가짜 공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저 여자는 누구지? 파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달린 드레스는 어디서 난 거지? 귀족들이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공주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엔 사람을 속이는 자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는 게 좋을지를 모든 이에게 질문했답니다. 그 거짓말쟁이한테는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그녀의 발은 사슬로 묶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말이에요. 정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거짓말쟁이는 바로 너야. 넌 네 스스로 벌을 내렸구나. 군인들, 이 거짓말쟁이를 이 궁전에서 끌어내어라. 당장!
그녀는 하녀, 아니 진짜 공주의 삶을 거짓말로 무너뜨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자는 진짜 공주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 다음 왕자와 공주는 곧장 헛간으로 가서 말하는 말 팔라다를 구해주었어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공주님. 여왕님이 이걸 보셨다면 행복해서 우셨을 거예요. 왕자와 공주는 마침내 행복을 찾은 그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공주의 착한 요정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었고 영원히 악으로부터 구해주었어요.